자, 좌표 공간의 두 점에 대해서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. P는 어떤 점이냐면 A를 시점으로 하는 점인데 P까지에 대한 거리가 1이래요. 그리고 사실 이 조건만 보면 이제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9 위의 점이 이제 P가 되는데, 그쵸? 나 조건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무너집니다. AP와 AB가 이루는 각이 30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좀 그림 이상하다.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원뿔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P가 요 원 위에 있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AP면은 P는 이제 이 원 위의 점인 거고,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요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 되겠네요. 그쵸? 어쨌든 이런 원 위에서 막 P가 놀고 있는 겁니다. 이렇대요. A랑 B 원점 이 세 개가 정점입니다. 그렇죠? 뭔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정점들을 굉장히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돼요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주어진 조건 자체가 얘네들밖에 없으니까.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위의 점 Q에 대해서 AP라는 벡터와 AQ라는 벡터의 최대값이 이런 값이 나온답니다. 그래요. 일단 최대값은 언제 나오겠어요?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P가 9에 가장 가까울 때 생기지 않을까요? 그쵸? AQ랑 AP가 딱 요렇게 가까이 딱 붙어있을 때 생길 것 같은데, 이제 그렇게 애매하게 해버리면 계산을 못하죠.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정확히 해야 돼. 쉽지 않죠. 지금 딱 떠올라서 뭔가 어떤 구도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당연히 어렵죠. 그렇죠? 자, 근데 뭐 사실 뭐 어렵다는 거는 여러 가지 풀이가 또 존재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에요.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풀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래도 편하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정사형을 이용한 풀이가 아닐까 싶어서 정사형을 이용한 풀이를 좀 해주겠습니다. 정사형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이제 단면화 시켜야죠. 그쵸? 항상 단면화 시키라 그랬지. 그럼 얘는 뭐 어떤 단면에서 보든 사실 원이니까 원을 그려주고, 얘는 이제 뭐 선분이긴 한데 뭐 그려주죠. 그냥 이렇게 A, B가 있고 AP가 딱 고정이 되겠죠.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AP가 딱 생길 거고, 이렇게 그리지 맙시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얘가 30도고, 그쵸? 자, 이 상태에서 AQ라는, 그러니까 이 원의 이제 한 점 위에 있는 요런 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A에서 요걸 Q'이라고 한다면 Q'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길어질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. 왜냐면 AP와 AQ의 내적이라는 거는 AP 곱하기 AQ 곱하기 얘가 두 개가 이루는 각이란 말이야.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. 그쵸? 근데 AP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죠. 1이라고. 그럼 이제 AQ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값이 돼요. AQ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AQ 프라임. 그렇죠? 여기를 AQ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
최대 길이가 될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. 그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죠, 이제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. 여기가 이제 30도죠. 여기는 세타라고 내가 뒀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, 즉 AQ 프라임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, 요 Q 프라임 점을 어떻게 구할까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죠. 글쎄요. 어떨 때 최대가 될까? Q 프라임이. 이럴 때 아닐까요? 빨간색으로 해봅시다. 요 딱 끝 점에 걸칠 때. 그쵸? 이런 식으로. 아이고. 이런 식으로. 그쵸? 오케이. 이때가 최대가 될 것 같긴 해.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. 그쵸?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웬만한 학생들도 정리가 가능은 했을 거예요. 이 정도 생각까지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나타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많이 막혔을 거예요.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AQ라는 이 벡터를 직접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,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아까 처음 했던 얘기 있죠. 이 정점들을 좀 잘 봐놔야 된다.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.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점을 이용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있어요. 뭐가 있냐면 거쳐서 가는 겁니다. 얘가 이제 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와요. 여기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. 그쵸? 그러면은 이 AO에 대한 정사형을 구합니다. 거기에 뭐가 더해지느냐? 1이 더해지는 거예요. 요 길이는 이제 1입니다. 요렇게는. 반지름의 길이죠. 그렇죠?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얘를 AO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. AO에 대한 정사형 AO 프라임 이렇게 해서 됐어요? 그래도 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. 얘가 2, 루트 2, 루트 3이고 얘가 1, 마이너스 루트 2, 2 루트 3. 얘는 0, 0이고요. 뭘 구해야 될까? 이 각을 구해야겠죠, 그쵸? 일단 요 각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알지? 이 각, 요 각 구할까? 요 각 구해서 요 각이 30도라는 걸 알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남은 각을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, 그쵸? 가능하죠. AO와 AB. 얘는 AO는 매우 귀찮다. 그죠? 이제 풀이가 좀 정해진 다음부터는 좀 사실 풀기가 좀 귀찮아지는데, 어디서 어디 빼는 거야? 루트 3이죠. 얘 둘 이제 뭐 내적하고 밑에 이제 깔아서 계산을 하면은 6분의 루트 3이 나올 거예요. 이 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 아니지. 이 각이 세타면 안 되지.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,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이 각이죠. 이 각을 알아야지. 그럼 저 각은 코사인 뭐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한다라고 치면 이제 나오겠죠.
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6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루트 3에 2분의 루트 3 더하기 36분의 33 6분의 루트 3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분의 루트 33 하면은 얘는 그냥 없어지네. 6, 3, 4분의 1 그쵸?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루트 33 이렇게 나오네. 뭐가? 이 각도가 코사인 각도가. 그럼 다 구했죠 뭐. 여기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네. 4 더하기 2 더하기 3의 루트면 6의 9 3이네. 요 길이가 3이네. 그 다음 코사인이 얘니까 3 곱하기 얘가 이 길이고 이 길이에 1 더해주면 AQ'이 나오겠죠. 4분의 3에 4분의 루트 33 이게 3 곱한 거고 여기에 1 더해야 되지. 최종적으로 4분의 7 더하기 4분의 루트 33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A는 4분의 1이고 B는 4분의 1이네. 맞아? A가 왜 4분의 1이야? 4분의 7이죠. 그러면 뭐 16분의 49 더하기 16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50이다.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네요. 됐죠? 뭐 또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또 하나의 풀이를 더 써보긴 했는데 정사형 제외한 나머지 풀이들은 사실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걸 수능장에서 봤을 때 풀라고 한다면 뭐 연구하는 정도의 단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수능장에서는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죠. 이 정도의 풀이를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됐죠? 이것도 쉽진 않죠. 절대 이 풀이도.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은 많아요. 실제로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연습해볼 여지는 많은데 뭐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, 접근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많이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계속 보고 뭐 이거랑 비슷한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찾는 것보다 이 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세요. 그 분석할 때 주안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. 어쨌든 내가 어떤 값을 구하려면 실질적으로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. 그쵸? 그럼 이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내가 식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? 이 생각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. 지금 여기에서 그 판가름이 났죠. 이 O를 거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단 말이야. 그쵸? 그래서 나중에 있을 실질적인 계산 과정까지 고려를 한 풀이를 예측을 해줘야 되고 SERC에서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C단계를 고려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이런 벡터나 공간도형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런 구도 자체를 머릿속에서 잘 그려봐야 돼요. 그려봐야 되고 머릿속에서 잘 그려라. 그 다음 단계가 뭐야? 단면화입니다. 딱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단면화를 시켜서 이제 2차원화를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공간도형이나 벡터 문제는 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결국에는 우리가 3차원에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. 애초에 할 수 있는 툴이 몇 개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다 2차원화를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고 해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됐죠? 해설 여기까지 하죠.